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자, 봄이 왔습니다. 내 옷차림도 어째 봄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나요? 그런데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니다. 이게 출래불사춘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80년대 우리가 민주화가 탁 됐을 때도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봄이 왔다. 그렇지만 그냥 군부가 또 등장하면서부터 진짜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출래불사춘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그랬었죠. 사실 이 말은 중국 역사 속에 왕소군이라는 미인과 관련된 이제 그런 고사에서 유래되는 거거든요. 이 왕소군은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미인으로는 춘추시대 서시라는 미인이 있고, 바로 왕소군이라는 바로 나간 미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초선이라는 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자라는 양귀비 이런 미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말로 이 서시라는 미인도 정말로 최고의 중국 미인이지만은 그 중에 왕소군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 미인이잖아요. 근데 왕소군은 본명이 소군이 아니고 사실은 장, 성은 왕가고 이름은 장, 왕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원래 출신은 호북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호북성의 장강삼엽이라고 많이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작이라는 그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것은 바로 초나라 때 대시인인 구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구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소군이 어떻게 그러면은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가? 시대는 중국 한나라 때 그 11대 원제라는 임금 때인데, 이 원제가 특이하게 굉장히 호색가였어요. 물론 이제 당시에 제왕들이 뭐 무치락 해가지고 뭐 열여자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특히 이 원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궁녀들을 거느려가지고 그 궁녀를 그냥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궁녀 소집 명령을 내렸더니 수천 명이 모였고, 그때 당시에 왕소군도 18살 나이로 한나라 궁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수천 명의 궁녀들을 임금이 전부 일일이 다 간택해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 골라서 이제 시침을 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발한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화공 모연수라는 그 화가한테 일일이 초상화를 그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 딱 화첩을 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화첩을 넘기면서 오늘은 이 기분이 이렇게 껄쩍지근하니 이 여자는 싫고, 오늘은 또 날씨가 이러니 이 여자가 좋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골라서 이렇게 승언을 내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많은 궁녀들이 왕의 그 승언을 한번 읽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모연수라는 사람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운명이 모연수의 붓 끝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모연수한테 뇌물을 갖다가 주고 아양을 떨고 별짓을 다 하면서 저 콧조 좀 살려주세요, 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토샵도 좀 해주라고. 그러는데 왕소군은 당시에 굉장히 미모였거든요. 본인은 미모였고 또 나 빠질 것도 없어. 또 내가 쓸 돈도 없어. 그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화공 따위한테 내가 뇌물 쓸 거 뭐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돈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모연수는 어쩌겠어요. 네가 얼굴이 이쁘면 다냐? 결국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냥 어딘가 모르게 추하게 좀 그려버렸고 눈 밑에 점 하나 찍어버렸대요. 옛날에 여인들은 눈 밑에 점이 있으면은 남자를 못 살게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그러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못생긴 얼굴로 이제 화첩이 만들어져가지고 왕한테 발차했는데, 왕이 그 왕소군의 못생긴 얼굴을 한 번이라도 간택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런지도 모르고 왕소군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봤는데 불러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 오직 비파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가물을 연마하고 시를 쓰고 막 그런 공부하면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한 5년여 때를 기다렸어요. 시인,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는 법이잖아요. 자, 당시 중국은 한나라 이전부터 진나라 때부터 그 흉노의 침략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 흉노는 세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실제로 흉노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 한족 입장에서 아주 흉악스러운 노예, 아주 나쁜 오랑캐란 뜻으로 흉노란 이름을 쓴 것이지, 실제로는 훈족들이죠. 대단히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면서 이 북방 이 중국 한나라를 공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나라 때도 이 흉노를 막기 위해서 진시황이 쌓은 것이 바로 이 만리장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화책을 쓰기도 하면서 바로 흉노를 달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왔었는데 이 한나라 원제 때 그 BC 33년 이 무렵에는 이 흉노들도 세력이 좀 상당히 약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호한야라는 선우가 바로 한나라에 입조를 해서 화친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한나라와 사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공주를 하나 나한테 시집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한나라 원제 입장에서도 뭐 수많은 여인 중에서 호한야한테 뭐 딸 하나 주는 것, 공주 하나 주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오랑캐족한테 시집 보낼 때에 공주를 보낸 적은 없어요. 뭐 그런 죄 지은 집안의 딸이라든지 아니면 궁녀라든지 이렇게 보내는데 이런 경우를 되게 화번공주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호한야한테 그 한나라 궁녀를 하나 주기로 하고 이제 연애를 한번 베풀게 됐어요. 연애를 베푸는데 그동안 한 번도 나한테 승은을 입지 못한 궁녀들을 불러가지고 오늘은 이 연애에 흥을 돋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궁녀들을 불렀죠. 많은 궁녀들이 와서 딱 봤는데 그때에 호한야가 탁 눈빛이 그냥 쫙 빛이 나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미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폐하 공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꼭 저 여인을 내가 데려가고 싶습니다. 저 여인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원제도 호한야가 가리키는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인이 우리 황실에 있었단 말이냐. 내가 그렇게 많은 화첩을 넘겨봤었는데 저런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연수라는 놈이 자기한테 뇌물을 쓴 궁녀는 이쁘게 그려지고 뇌물을 쓰지 않은 바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나쁘게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연수를 갖다가 참수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이 아까운 여자를 호한이한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절색을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안 준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황제가 뱉은 또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혼 준비가 아직 덜 됐으니 한 3일만 말미를 달라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그 궁녀를 미양궁으로 데리고 갔죠. 이제 왕장이라는 여인을 이제 미양궁으로 데리고 가고 3일을 밤낮을 그냥 껴안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결혼식을 올려주고 그 떠날 무렵에 이름을 하사해 주는 것이 소군이라는 그런 자를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한나라에 이렇게 빚을 내듯이 네가 바로 나를 대신해서 흉노 땅에 가서도 흉노를 빚을 내라. 이제 그런 이름의 소군이라는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자, 이 소군은 바로 이제 오랑캐 그 선우였던 호한야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한야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이런 미인을 얻어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왕소군은 가다가 자기 고향인 한나라 땅을 뒤돌아볼 때마다 눈물이 그냥 앞을 가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비파를 들고 착 이렇게 이제 비파를 타기 시작합니다. 비파를 타는데 그 기러기 떼들이 날아가다가 왕소군이 그냥 그 타는 비파 소리에 그냥 기러기가 완전히 넋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개짓을 못하고 그냥 그 기러기가 땅에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낙자 기러기 앉자 왕소군은 나간 미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는 기러기도 땅에 떨어뜨렸다 할 정도로 그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뭐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왕소군은 이제 호한야를 따라서 흉노 땅에 이제 수천 킬로를 이제 가가지고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한야하고 2년여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거의 왕비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돼요. 바로 이 호한야와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오일축왕이라는 왕인데 이 후손들이 나중에 이 한나라의 세력에 밀려가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데 그 한참 후에 그들이 세운 것이 바로 헝가리아라든지 세르비아라든지 이런 유럽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환야는 나이가 한 50이 돼서 일찍 죽게 됐죠. 그런데 이 호환야한테는 또 전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흉노 풍습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재산도 지키고 그 여인들의 삶을 지켜준다는 그런 명분이 있었겠죠. 왕서고는 당시에 22살의 나이였는데 전처 소생에 18살 먹은 아들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딸을 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왕서고는 흉노에서 왕비 대접에 준하는 그러한 그 대접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흉노족들한테 농사 짓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배짜는 기술, 이런 그 문화적 삶의 그 토대도 많이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노족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72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근 60여 년 동안을 바로 흉노의 왕비로 이렇게 있으면서 한나라와 흉노 간에는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절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미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미인으로 왕소군을 꼽습니다. 실제로 왕소군은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슬픈 운명으로 살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 삶을 아주 독자적으로 개척한 그런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문인들의 어떤 그 기호 선택에 의해서 소설이나 시나 또는 연극이나 그런 소재로 더 창작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당나라 때의 그 동방규라는 시인은 바로 왕소군의 슬픈 운명을 갖다가 소군온이라는 시로 이렇게 읊게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호지의 무하초, 출래 불사춘, 자연의대완, 비시위요신, 이런 시가 나오는데, 호지는 오랑캐 호자의 땅지자입니다.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없다. 이게 척박한 땅이죠, 이 자체가. 그래서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출래 불사춘, 자연의대완이라. 자연히 의대, 옷이 그냥 느슨해진다. 그 말은 살이 쭉 빠져가지고 몸이 그냥 엄청나게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통의 삶을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시이요신이라, 이것은 예쁜 허리를 위해서 살을 일부러 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식귀에서 출래불사춘이라는 이 귀절을 따다가 시인 목객들이 요새 많이 그 어떤 계절이라든지 또는 세상이 나의 뜻과 같지 않을 때에 출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